네, 기본적으로 창신동을 베이스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일단 이게 끝내주고 개요 자체는 창신동이 약간 낙후 동네라고 하는 낙후 동네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찾는 동네는 아닌 그런 상권이 조금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학교랑 가까워서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되었는데 사실 진짜 처음 시작은 4월에 성대에서 팜버스타운에서 한 창신 동네 한 바퀴라는 약간 프리스타트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창신동이 이런 동네인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4주짜리 간단한 아이디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여러 번 방문을 해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뭐 풍경도 예쁘고 뭔가 봉제 역사라는 되게 큰 아이덴티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피크 피크닉이라는 게 꼭대기에서 피크닉을 하자 이런 건데 봉제 거리에서 나오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돗자리를 이제 원앤온리 돗자리를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그 창신동의 아랫부분에 창신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장 음식을 좀 피크닉화해서 상품을 개발을 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창신동 측에서 거기 참여했던 팀들의 아이템들 중에서 저희 팀의 아이디어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줘볼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단을 돌려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기획했고 저희가 직접 뭐 창신시장의 음식이나 여기 보이는 이런 거 돗자리 같은 것도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만들고 해가지고 9월 달에 그 체험단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의 좀 그 피드백을 받고 아직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동이라는 이런 동네에 좀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피크닉 아이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두고 뭔가 봉제 거리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그런 좀 아이덴티티를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디벨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 프로세스에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좋은 기회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창신동의 그 생활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체험단을 모집을 했을 때도 거의 다 2030 분들을 위주로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피드백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창신동이라는 동네를 잘 몰랐고 그리고 놀러올 일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좀 방문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왔었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디벨롭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색 피크닉 콘텐츠도 저희 하나의 그런 줄기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봉제 아이덴티티를 살린 그런 거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네. 소개팅 끝? 네. 네. 내용은 대략 저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좀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제가 봐서 대략 알고는 있는데 이 계획적인 부분 페이지가 있잖아요. 계획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획? 네네네. 향후 계획?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네. 그냥 피드백을 좀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뭐 봉제 장인 분들이나 그런 거기 생활상권 분들이랑 거기 시장 분들이랑의 뭔가 인터뷰는 좀 이루어진 편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일단 좀 피크닉 시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 이제 봄 날씨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뭔가 좀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키고 확장을 시켜서 시제품 특히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딱 4월에 그 피크닉 시즌이 시작되면은 런칭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근데 이제 또 피크닉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피드백에도 계절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지적한 걸로 나오나요? 아니요. 지적한 건 아니고 그냥. 아니 저희도 네. 이제 동감을 하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피크닉을 할 수 없는 시즌에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계속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답은 그러면은 꼭 굳이 이 봉제 아이덴티티를 좀 중심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건데 꼭 그걸 돗자리만으로 그 봉제 아이템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좀 그 돗자리 말고 봉제에 엮을 수 있는 좀 아이템을 만들어 봐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좀 아이템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아직 네. 확실하진 않고요. 네. 그러면 제가 처음 내용 보고 나서 궁금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그거 좀 확인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내용 들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팀원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 초기 창업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사실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명확한데 어차피 이렇게 앉으셔야 할까요? 손 흔들어 계시니까 여기를 그렇게 앉으시고 지금까지 네. 방향만 이걸 떼우면 그렇죠. 뒤에 보관다.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그냥 여기 해서 이게 인원이 많으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그라운드 좀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를 손대게 될 확률이 높아요. 다들 잘하시는 분야 또 역할도 하려고 하다 보기도 하고 또 이게 잘 모아지면은 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각 그걸 다 진행을 맡아서 하게 되면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 느꼈던 게 아이템 이름이 피크닉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신동에 꼭대기를 올라가게끔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게 주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 봉제 브랜드가 사실 따로 붙어서 처음에 이게 두 개가 상신동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런 사업 분야도 그렇고 특성이 좀 다른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뭐가 좀 더 비중이고 기준이 되고 향후에는 어떤 성장을 좀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전략이 달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시작은 그러니까 줄기 자체는 상신동의 사람 불러모으기 위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초기 아이템이 피크니크라는 그러면 꼭대기에서 피크닉을 진행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보자. 근데 이제 멘토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날씨의 영향이나
그런 거에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사후에 붙여지는 게 봉제 브랜드가 사후에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신동의 활성화 자체가 사업 목적이 되는 게 맞는데 그 피크닉의 아이템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형태로 봉제 브랜드가 나온 거죠. 피크닉을 하려면은 돗자리가 필요했는데 네. 저희가 또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네. 좀 창신동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해서 돗자리를 폐기되는 천으로 만들어서 그걸 풍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크닉을 하기 위해 돗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돗자리를 만드는데 공간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폐기창만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퀄리티가 있어야겠다 하고 돗자리 쪽으로도 작가님과 협업하고 어떻게 할지 그 필요해서 사업이 구체화가 된 거죠. 이 자투리 출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네. 저희가 그 창신동에 처음 답사를 많이 다녔을 때 네. 저쪽 그 생활상권층 분들께서 이제 자기네들 동네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다. 동네 역사가 되게 중요한 곳이다. 사실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옷 되게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맥하고 중심지인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명성이 안 알려져 있다는 것이 되게 아쉬워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역사를 가진 거를 좀 더 드러내줘야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 봉제 공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나온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뭔가 가치를 재창출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실행을 한 거고 실제로 근데 작가님이랑도 되게 취지가 잘 맞아가지고 잘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가님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나요? 작가님이 되게 이런 뭔가 봉제 그 공장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 미싱 작가님들이 뭐 실력도 좋으시고 되게 재주가 좋으신데 그거에 비해서 그걸 펼칠 수 있는 장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이렇게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고 이걸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이걸 사고 알게 되면서 창신동의 이런 봉제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되게 좋을 것 같다. 윈윈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도 했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말하는 봉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미지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봉제 공장이 6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그때는 저희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지역에 들어왔는데 지금 계신 노동자분들은 거의 다 노동자로 일하신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지역이 침체된 이유 자체도 제조업에서 다른 서비스업으로 지역 구조가 바뀌었고 그래서 제조업 저임금을 가지고 하는 제조업이 더 이상 예전만큼 수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노동자분들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봉제 공장이 그냥 일정하게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일이 들어왔다가 그걸 해결하고 그런 식인데 많이 일도 줄었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을 받아서 처리하고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제조업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봉제 공장이 운영되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창신동에서도 주얼리 가게랑 협업하거나 아니면 봉제 공장을 관광 상파하거나 그런 서비스랑 융합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행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도시재생이랑 산업재생 두 가지 욕구가 다 있는 건데 그걸 어디까지 욕심을 부릴 수 있을지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저희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고 싶나요?
어떻게 하셔야 할지? 이거는 공부 정책으로도 해결을 못한 건데 네. 저희가 이 피크닉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러온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거에 저희가 자신감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근데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이유는 네. 일단 저는 사회학과인데 아, 네. 그 창신동에서 압축적인 한국 도시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흥미롭고요. 이거를 거기에 있는 문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팀원들도 다 도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일단 1차적으로는 계속 한국 사회는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창신동이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여기 있는 문화들은 어떻게 되나? 창신 시장에 있는 음식들이나 이런 굽이굽이 올라가는 골목길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말한 것처럼 다루려고 하는 산업군이 하나만 사실 인생 갈아 넣어도 하기 힘든 분야예요. 그 제품 브랜드도 되게 그렇고 로컬,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그 도시재생, 그런 활성화 이런 것도 성공 사례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계양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인천? 네. 거기도 진짜 잘하시는 분이 가서 몇 년 걸쳐서 그냥 그 정도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라는 게 거의 한 단위로 보면 한 5년 정도 주기로 봐야 되는 비즈니스여서 진짜 여기 제가 사업 계획상으로는 창신동에서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전하는 거 봤는데 이상적으로 되게 멋있긴 하거든요. 저희 보면 되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창신동에서 성과를 정말 내고 하는 데만 해도 진짜 5년을 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본선까지 해서 아이디어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이후에 실제 사업을 어느 정도 정말 진지하게 커리어로 자기 미래에 대한 뭐 직장으로 할지 이거는 고민을 하고 계신 단계인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볼게요. 아이템을 지역 문제를 창신동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가지를 친 거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사업 이름부터 사실 피크닉이잖아요. 이 피크닉을 말 그대로 정말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코스에 대한 상징을 좀 넘어서서 사람들이 창신동을 좀 놀러오게 하는, 소풍오게 하는 피크닉에 대한 컨셉으로 브랜딩을 좀 잡아서 그 하위에 이 내용들을 다 넣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창신동 활성화니까 그 안에서 피크닉은 제가 피크닉을 참여해봤으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겠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체험단을 모집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인스타가 있고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당근마켓 같은 학생 커뮤니티나 동네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글을 계속 게재를 해가지고 했고 광고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돈 한 5,000원인가 10,000원을 주고 게시를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건 그래도 인스타그램 유입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이건 어떤 키워드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피크닉으로? 캠핑도 그러면은 이게 창신동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 광고에서 피크닉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유입을 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인터뷰를 했을 때도 네. 한국은 처음 알았다 이런 글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12명? 12명 정도.
부분이 좀 적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이 12분 대상으로 사진에서 보여주는 그 성신동 골목에 있는 그런 음식 패키지하고 그 음식 돗자리하고 해서 같이 코스를 한 게 2,000인가요? 네, 2030이 왔는데 반응이 괜찮았다. 물론 네. 그 피드백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네. 그래도 또 좋은 경험이었다. 네, 그 안 좋은 경험은 혹시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일단 가장 그거는 좀 뭐가 제일 안 좋았죠? 장소 문제도 있었고요. 장소? 네, 야외 프라이빗한 걸 원하는 분들이 아. 있었고 네네. 그런 거랑 올라오는 게 힘들었다. 그리고 불안지 주차도 어려웠고. 주차가 어렵고. 근데 이 지역에까지 오게 된다면 그거는 이 팀이 창출하려고 하는 가치 때문에 선순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치 소개를 하시는 친구들의 즐거움의 의사가 있다. 그 피크닉은 그러면 뭔가 걸어서 즐기는 뭐 약간 이런 형태의 좀 더 피크닉 자체에 대한 브랜딩의 가장 요소들이 좀 추가돼서 이런 사실 피드백 자체를 받은 거는 결국 그 향후에 뭔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정이 된 형태로 피크닉의 아이템을 좀 다시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크닉 저 아이디어는 도출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성신동 올라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뭐 해서 여권해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소를 좀 하나씩 따져보자면 말한 것처럼 이게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하기 좀 어려운 동선인가요? 좀 많이 가파르고 그래요? 네. 오토바이도 좀 많이 다니고요. 그런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인프라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 피크닉의 테마 자체를 브랜딩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창신 골목 시장에서 사는 그 음식들은 맛있나요? 맛있어요? 유명해요. 자신 있어요? 생각보다 그 창신동 매운 젓갈이 네네. 유명한 백종원의 4,000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저는 사실 이게 패키지로 들어있는 특히 음식이 들어있을 때 음식의 퀄리티가 결국에는 많이 만족도를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단가도 영향을 주겠죠.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에서 5만 원을 줬는데 2명 5만 체험단은 비용을 내고 했나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생활상품 쪽에서 지원을 그러면 그분들이 낸 건 아닌 거고 그냥 예약금만 받고 예약금은 받고 예약금 받고 그럼 실제로 이 가격이 리즈너블한지 검증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뷰 사후 인터뷰 때 이제 이렇게 패키지를 제공하실 때 어느 정도의 지불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좀 다양한 가격대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인에 5, 6만 원 정도 낼 생각이 있다. 음식과 그 장소 대여와 그 돗자리 네. 다 해가지고 이거 패키지 만드는 거랑 고객한테 전달하는 건 어떤 방식인가요? 그때는 체험단이어서 네. 이제 저희가 그 피크닉 장소에다가 그냥 그걸 놔뒀어요. 돗자리랑 음식을. 올라가는 정상에? 네, 포인트.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포인트까지 찾아오시는 방식이었고. 네네.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드린 거고. 네. 이것도 또 그거 사후 인터뷰 때 여쭤봤어요. 네.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올라오는 것까지는 얼마하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직접 사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고 봤을 때는 또 이건 좀 갈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패키징을 딱 해서 주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코스니까 밑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 사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 의견을 취합했을 때 지금 피크닉 내부에서 팀에서 뭔가 좀 모아진 의견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통인시장 가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 엽전을 줘서 직접 시장에서 그걸 사서 자기가 도시락을 담아가지고 어느 공간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체험단 이후에도 이걸 계속 진행하게 됐을 때 음식의 전달 문제에서 좀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피크닉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좀 명료화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렇게 비즈니스화해서 발표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의 뎁스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충분하게 논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 말한 것처럼 통인시장 시스템을 가져가서 구현하겠다. 뭐 그래서 몇 군데 매장 가게와의 협력을 했다. 이런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실제 사업을 판단하는데 되게 내가 투자자라고 가정했을 때도 그 정도 준비해서 끌어놓으면 내가 피크닉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챙겨주는 건가? 라고 한다라는 느낌이 다를 것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피크닉에 대한 방식을 아까 말했던 이 피크닉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 정리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전달이 좀 보니까 피크닉 안에서 있는 돗자리는 대여잖아요. 이거 회수는 어떻게 해요? 회수는 그냥 거기 놓고 가는 거예요? 회수 장소예요. 장수 그래서 저희 그때는 또 체험단이니까 저희가 회수를 했지만 이제 만약 이걸 사업화를 하게 된다면 곳곳에 그 돗자리 수거함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디어까지 사실 들어가겠죠. 피크닉이 처음 시작돼서 사실 이게 정말 누군가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고객이 이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페이하고 처음에 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실물을 받아야 되는 서비스니까 어떻게 전달받고 이용한 다음에 어떻게 반납하는지 이게 완료가 되어야지 시스템이 한번 다 본 거잖아요. 이게 사실 보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 그 내용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흐름으로 구조도로 보여주든지 약간 첨부 이미지를 써서라도 사실 설득력을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 고증금 사실 이런 거 없죠? 고증금이요? 이렇게 비용 이미 낸 거니까 돗자리는 대여해주긴 하지만 대여하는 거에 대한 분실 문제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대여라는 게 생기면 결국에는 여기 쓴 것처럼 원가를 이제 몇 배 하는 걸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계산했다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거나 중간에 바꾸거나 고객이 이걸 뭔가 분실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없고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돼요. 이 부분까지는 좀 너무 디테일해서 이번 아이디어에 포함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실제로 이걸 정말 계속 할 생각이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제 브랜딩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업사이클링을 아까 얘기했던 이유는 업사이클링을 이걸 왜 하는지를 사실 논리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창신동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업사이클링을 왜 하는지가 안 붙으면은 그냥 요새 ESG 유행해서 쓰는 거 아니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만한 요소가 있겠어요? 제가 사실 내년에 종무부에서 시행될 공약 그런 걸 보는데
창신동이 그린시티 녹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 그건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고 창신 3번층에서 이왕 하는 거 업사이클링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공약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도시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상인 공개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봤을 때 네. 원래는 자투리 천들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한 번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근데 그거 옛날에는 뭐 인형 손 대신에 그걸 자투리 천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지만 그걸 파는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돈을 주고 버리는 시스템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두 분이 얘기한 내용도 사실 반영이 되는 거죠. 왜 자투리 천을 이런 맥락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신동의 그 지역 이미지 자체가 너무 옛날에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분들 계시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옛날에 멈춰 있으니까 사실 업사이클 잘 되고 하는 데를 요즘 다 추구하잖아요. 모든 지자체들이 이거에 혈안인데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비용적으로 새 거를 써서 만드는 것보다 뭐 아마 버려지는 걸 만들었을 테니까 비용이 덜 들 테니까 이 제품의 판매를 하든 대여를 하든 돈도 덜 들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이걸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증거로 따라 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창신동을 선택한 이유는 업사이클 브랜드 그냥 개인적으로 소비해서 사용하는 제품 있어요? 저 관심이 되게 많은 영역인데 이게 성공한 브랜드가 없어요. 프라이타. 그 지겨운 프라이타. 프라이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이 되게 좋아서 소가 뒷걸음 지나가는 줄 잡은 느낌이에요. 원래 그냥 좀 힙한 친구들이 한 거라서 그게 브랜드 무드에 녹아서 성공한 건데 그걸 따라서 만들려고 했던 벤치마킹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 중에서 성공한 데 없잖아요. 이렇게 업사이클링이 되게 어려워요. 상품화해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여기 공제 브랜드를 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됐어요. 이거를 정말 브랜드로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정도로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냥 사실 별도 사업이라고 봐야겠는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는 지역 상생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 이 제품이 뭐 관광지 가면 하는 수베니어 있잖아요. 기념품 같은 느낌의 뭔가 그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특별한 굿즈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서 그냥 부가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너무 사실 그렇죠. 여기서 터져서 잘 되면은 그때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 타진하고 따로 스피노프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이거를 막 제품 브랜드까지 받는 그런 구상했어요. 브랜드랑 지으려고 하고 까지는 안 했어요. 뭐 하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 봉제 브랜드 만들어서 소품 만들었어. 키링 만들고 귀걸이 같은 거 만들었다죠. 이거 어떻게 팔지 하다 보면 브랜드 이름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크닉으로 대변되는 창신동 전체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 해놓고 그 안에 상품을 그냥 아까 말했던 계절적인 문제로 인한 실제 피크닉을 못하게 될 때 수익 보완 형태로 이걸 스며들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이거만큼 중요한 걸로 끄집어 올리면은 아마 이거 하다가 피크닉 못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피드백 내용 받을 때 B2B가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B2C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얘기해 봤을 때 바로 소비자한테 파는 거는 경쟁력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B2B였는데 저기다가도 좀 언급을 했는데 저희의 주요 사업으로는 막 브랜딩, 런칭 이런 데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살짝 좀 단체들이랑 제휴를 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에 배지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단체의 배지를 뭐 자투리천 뭐 와펜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그쪽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거나 하는 방안이나 좀 그런 공공 단체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네. 그쪽의 굿즈를 먼저 제작 시작하는 방향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면은 누가 살지에 대한 거는 지금 가정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연결만 그러면은 누가 사지? 우리도 안 사는데 없앨 그 제품을 이 부분에는 최소한 하나는 해결하고 가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관공서들이 늘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거를 사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설명을 접근해야겠지만 그냥 뭐 성신동만의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면 마그넷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쓸모가 사실 막 많지는 않지만 내가 거길 다녀왔다라는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닉도 사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방문했다는 그런 인증이나 그런 기념 때문에라도 근데 여전히 안 온 사람들, 안 오는 시즌에는 어떻게 할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여전히 좀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성신동에 뭔가 이런 기후나 계절 영향 없이 공간을 벌릴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활용할 만한 스페이스가 있나요? 사람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삼성도 놀이터라고 아이들 놀이터처럼 만드는 것도 있고 전망대 활용할 수 있는 카페? 그런 큼직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든 곳이 서울시 그 종로구 이런 관할이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을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부인들이 와서 쓰게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좋은 신호들 거의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서 이게 단기간에는 아마 그 아이디어 보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성신동 지역 활성화 아이템 사업화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러면 계절 영향 안 받는 뭔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성신동을 그래도 방문하게 만드는 거를 좀 더 가져갈 거면 이렇게 보온 잘 되거나 한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또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그걸 어떻게 보고 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슴을 어떻게 뻗을지는 팀 내부에서 방향성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 놀러 오게 만드는 게 더 맞을지 거기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성신동에 대한 걸 알리면서 뭔가를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큰 줄기니까 이걸 뭐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이후에 붙어야 되는 보강 아이디어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 굿즈를 그러니까 제품을 판다고 하면은 판매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돗자리는 처음에 펀딩 크라우드 펀딩. 그 이후에는 크라우드 펀딩 많이 잘 됐어요. 처음에는 그 지역 장터들 있잖아요. 오프로 라인 파는데 거기를 며칠마다 오는 거 이런 데 말고. 뭐라고 마르세유장 네네네. 플리마켓 비슷하게 네.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 반응 먼저 보고 괜찮으면 크라우드 펀딩 하자. 그래서 또 잘 되면 인스타에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거 실제로 해볼 거예요? 끝내는 거?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돈도 그렇고 그 흐지?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돈이지. 크라우드 펀딩 경험 자체가 되게 좋긴 해요. 해보면 제품을 결국 그 시스템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주문할 거고 우리는 그걸 맞춰서 제품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럼 맞춰서 또 배송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통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실제로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멘토 이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정말 브랜드, 제품 브랜드를 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크라우드 펀딩은 좋은 경험일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매는 그럼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맞춰서 좀 이 사업 아이템에 맞춰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즘에 다 온라인을 다 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힘이 될 거야 하면은 곧 죽어도 오프라인에서 뭔가 샵을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 피크닉을 가야 되는 루트에 마지막 원래 코스가 뭐 미술관도 그렇고 그때 다 돌고 나서 그럼 굿즈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 큰 두 개의 줄기 중에 고르라고 했던 게 결국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판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와도 좋으니까 상신동 바이도 그냥 온라인에서 인스타에서 다 인증하게 하고 즐기게 하자. 그러면 온라인은 점점 이제 확장을 해야겠죠. 어디 그러면은 제품 브랜드가 처음에는 파워가 없이 시작할 테니까 큰 뭐 플랫폼, 판매 플랫폼에 입점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얘기했지만 이거를 근데 주력으로 가져갈수록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메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해보식 하지만 리테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그냥 그럼 봉제 브랜드 말고 이 사업 내용상에 지역 브랜드라는 지역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드를 설립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아,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건지 약간 모호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지금 현재 상신동이 가진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식들을 좀 환기시키고 싶다. 네, 그거를 저희는 그 약간 ESG를 중심으로 좀 탈피를 하고 피크닉이라는 이런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고 싶다. 메인 취지인 것 같아요. 을지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을지로? 네. 을지로처럼 약간 낡은 그런 상권들 있고 네. 낡은 상권하고 새로운 상권하고 혼재되어 있고 약간 마크된 거 요즘에 힙하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을지로가 힙지로로 변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권들을 다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했다면은 네. 상신동은 다를 것이다. 약간 옛날 상권을 보존을 하면서 그거를 내세울 때 이게 조금 허름해서 가치 소비가 아니면은 안 된다? 보다는 이 브랜드를 구매를 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을지로 얘기해서 제가 드는 거는 을지로가 맞아요. 그런 좀 옛날 뭐 그런 공업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고 그 무드가 남아있어서 동네에서 그러니까 힙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었던 건 맞는데 상신동도 막 많이 돌아가는 거지 못했지만 그런 게 있는 동네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큰 차이가 교통입지. 을지로는 2호선에 그냥 핵심 메인 라인이 있어서 되게 접근이 좋은데 상신동은 그게 어려워서 결국에는 후킹을 해야 되는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피크닉이 더 만들어줄 수 있느냐. 뭐 이름이 피크닉으로 나왔지만 피크닉을 넘어서 다른 어떤 유인 컨텐츠 그런 유인 컨텐츠를 만드는 뭐 사업을 개발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이 동대문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동대문 시장에서 북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낙산공원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네네. 낙산공원에 올라가서 이화마을로 가는 데가 있고 창신동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어떻게 유인을 할까 했을 때는 닭상공원에서 상생동으로 내려가게 하자 그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닭상공원에 가서 이미 사람들이 야경도 받고 이미 좋은 상권이 폐와 이완화 마을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청신동에 올 필요가 있냐? 그건 아직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보컬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앵커 스토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앵커 스토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맛집. 그게 뭐 어느 지역의 걸 가져오든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 만드는 그걸 거점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먹는 거랑 놀러 왔을 때 자는 거죠. 스테이. 그런 걸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을 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긴 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사업 분야가 같이 마치 컨소시엄처럼 뭔가 돌아가야지 이게 말이 되는 비즈니스긴 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팀의 아이템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진짜 청신동 갑자기 다 바꾸고 이런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걸 목표로 할 수는 없죠. 저는 앵커 스토어를 얘기했는데 앵커 컨텐츠나 뭐 그런 식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형태로 이거를 포문을 내겠다라는 뭔가 미션이나 비전 정도는 뭐 베이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일행들 어떻게 이런 건 알아야지. 제가 이게 시간이 사실 되게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뭔가 전달이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준비하면서 좀 보고하고 싶은데 이게 뭐 타당하지 않은지 좋은 접근인지 이런 거 궁금하면은 제가 이따 끝나고 명언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